차는 또 너무 예쁘게 나오고 그렇긴 한데 바로 선택지에서 포거하시는 게 자, 신형 셀토스 하이브리드 시승을 하기 위해 탔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카메라를 부착을 해놓다 보니까 얘를 이렇게 열었단 말이야. 근데 와, 파노라마 선루프가 진짜 무지막지하게 넓습니다. 이 사이즈에 이 정도 개방감, 요거는 지금 지하 주차장인데도 불구하고 시야가 탁 트이니까 이게 상당히 기분이 좋고 실내가 좀 넓어 보입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또 제가 딱 그 좋아하는 이 베이지 컬러, 이번에 제가 산뜻하다라고 리뷰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베이지 컬러 조합의 인테리어, 벌써 이렇게 느낌이 싹 아늑하죠? 이 컬러의 그 외부도 보시면 가장 그 뭐랄까 세련미가 느껴진달까요? 사실 이 셀토스가 진짜 효자 모델이잖아요. 원래 첫 셀토스가 출시할 때도 가장 인기 많았던 컬러가 바로 흰둥이인데 오늘 저도 이 차량을 타고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벨트도 안전벨트 컬러 색상 이것도 사실 마음에 들어. 첫인상 일단 너무 좋고요. 변속은 이렇게 레버 형태를 통해서 이렇게 돌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사실 수동 모드가 하나 더 생겼죠. 수동 모드로 바꾼다 하면 이걸 길게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M 딱 불 들어오거든요. 이 상태로 되면 이제 수동으로도 타실 수가 있다. 일단은 지금 이 하이브리드의 기본기를 좀 보고 싶으니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잠깐만. 느낌이 뭐야? 방지턱 넘을 때도 굉장한데? 여러분, 제가 사실 기아의 이 라인업에서는 가장 좋아하는, 그러니까 승차감으로 줬을 때 제가 뽑는 1등 차, 저는 EV4거든요. 제가 EV4를 최근에 타보고 승차감이 너무 좋아졌다 해가지고 놀랐던 차예요. 지금 이 셀토스 1.6 하이브리드 시작할 때의 느낌이 제가 EV4에서 받았던 그 느낌이야. 적당히 묵직하면서도 방지턱 넘을 땐 굉장히 부드럽고요. 일단 고급진 차 같은 느낌 들거든요. 진짜 일상에서 셀토스가 내 차다 생각하고 오늘은 한번 타볼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하이브리드인데 약간 전기차 소리가 나네. 그 모터 돌아가는 소리가 살짝 올라오거든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느낌은 소형 SUV는 아무튼 아니야, 이런 느낌이거든요. 제가 사실 타스만 운전을 할 때도 스티어링 휠이 거의 동일하잖아요. 이렇게 운전할 때 보니까 운전할 때 좀 잡는 맛도 있고 감촉도 보드랍고 해서 운전 자체를 좀 몰입할 수 있게 해주는 요소가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자, 일단은 유의미하게 느껴지는 거는 이전의 셀토스에 비해서 약간 더 풍절음 같은 게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덜 들립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젠틀한 소리로 들리네요. 아예 안 들린다까지는 아니에요. 특히 앞쪽에서 들리는 풍절음, 노면 소음 이런 것들은 많이 가려지고요. 1열 도어는 그래도 이중접합이네요. 근데 2열 도어까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유리의 두께나 강성 측면에서 이전보다 약간은 더 향상된 측면이 있어요. 그에 맞게 훨씬 정숙성 측면에서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는 게 가장 먼저 좀 느껴지고요. 기본 하체가 엄청 다르다. 얘는 그 가솔린 셀토스를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긴 해요. 그보다 더 상위 등급의 형님 같거든요. 탄탄하면서 부드러운 그 느낌의 조화도 좋고, 이 노면의 요철들, 이렇게 우둘투둘한 도로의 이음새들을 지날 때 아주 잔 요철 같은 것들은 그냥 넘겨줘요. 운전자가 딱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스무스하게 넘긴다. 요런 것들, 방금 굉장히 우둘투둘한데 지났을 때도 그냥 토독 하고 끝나는 요런 것들이 지금 운전을 시작한 지 뭐 얼마 안 됐지만 그 운전의 피로도 측면에서는 이전보다 훨씬 더 낮아지게 만드네? 라는 느낌을 부여해줍니다. 자,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단 이 디스플레이 정보가 많습니다. 보면은 이 계기판에 충전 중이라고 나오고 있죠. 저는 지금 한 1800rpm 정도 쓴 상태에서 시속 한 80 정도로 그냥 정속 주행을 하고 있어요. 2차선에서 그냥 안전하게 이동을 하고 있는데 하이브리드 주행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지금은 또 있고, 제가 조금 더 RPM 회전수를 올렸다가 이렇게 브레이킹을 하면 충전이 또 바로 들어가죠. 그리고 전기 모터로 잠깐 또 주행을 하다가 다시 또 지금 충전 상태고요. 이제는 또 하이브리드 주행이라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속도를 좀 내고
움직일 때는 당연히 엔진과 모터가 같이 결합해서 힘을 써주는 상태가 되고요. 브레이킹을 하거나 좀 완전 정속 상태로 접어들면 차가 충전을 시작합니다. 다시 또 살짝 엑셀페달 밟아서 가속하면 하이브리드 주행으로 이렇게 바뀌고, 그러니까 브레이킹의 정도, 엑셀의 정도에 따라서 아주 예측 가능하게 이 상태가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하이브리드라는 이 시스템은 정말 말 그대로 시스템적으로 기동을 하잖아요. 운전자가 사실 완전 알아채지 못할 만큼 자기네 로직으로 이거를 보여주기 때문에 어떨 때 보면 하이브리드로 주행하고 있고, 어떨 때 보면 나는 분명히 엑셀링을 하고 있는데도 충전 중에 뜰 때도 있고, 이런 상황, 이게 좀 복합적으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또 내 연료 효율이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지 그 맛을 보면서 타는 재미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저는 엑셀링을 살짝씩 밟고 있는데 충전 중이라고 떠있어. 정속 주행 자체는 에너지를 회수해서 걷어들이는 상태로 주행을 좀 오래 합니다. 좀 똑똑한 차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차의 연비는 리터당 19.5예요. 사실 소형 SUV, 하이브리드, 뭐 니로 코나 같은 지금 하이브리드 엔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 똑같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니로 하이브리드 타시는 분들은 기름 냄새만 맡아도 차가 간다 막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 극강의 효율을 이 셀토스도 확실히 가지고 있긴 합니다. 길이 뚫려있지 않아서 그래서 계속 정속 주행을 좀 재미없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 써보기 아주 좋은 게 바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죠.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 한번 작동해 보겠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자동차 모양의 계기판, 이렇게 속도가 드러나 있습니다. 차의 그 속도를 뭔가 조절해준다, 이런 느낌 바로 들죠? 얘입니다. 이 버튼 누르시면 자, 자동으로 설정 속도를 조절합니다 라고 하면서 HDA가 바로 실행이 됐습니다. 자, 지금 여기는 시속 100km까지 달릴 수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속도를 100에 맞춰 볼게요. 내가 10 단위로 빨리빨리 올리게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이 좌측에 있는 레버를 쭉 올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길게 한번 당기시면 10씩 단계가 빨리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두시면 편할 거고요. 자, 지금 설정한 상태에서 핸들까지 지금 조향을 잡아주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차선 모양이 들어가 있죠. 차선의 이탈을 방지를 하는, 그리고 차선의 중앙을 맞춰서 움직이는 그런 상태입니다. 방금 전에 핸들을 잡으라는 경고가 떴어요. 생각보다 오래 이걸 지속시켜주지는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핸들을 잡으라는 경고가 떴을 때 그냥 말 그대로 터치만 해도 이렇게 정전식으로 바로 경고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계속 또 자기가 알아서 주행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죠. 또 핸들을 잡으라고 하네요. 자, 이번에 시간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약간 10초 내외 정도로 보수적으로 잡으면 그 정도까지는 유지를 해주는데, 그 이상은 바로 이제 경고가 뜨게 된다. 속도도 잡아주고 앞차와의 이 차간 거리도 이렇게 버튼을 통해서 조절시켜주고, 이제는 정전식만 해도 차가 바로 경고 꺼지고 또다시 주행을 시키고, 이런 것들은 이전보다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지금 2026년의 기점으로 보면 이제 현대기아의 HDA2가 더 이상 신박하진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 테슬라의 뭐 FSD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굉장히 어마무시한 이 주행 보조 기능인데, 그런 차들이 지금 도로에 돌아다니는 걸 막 보고 경험하다가 셀토스에 HDA2 들어간 게 기특하긴 하거든. 근데 이게 솔직히 이제 더 이상 특별해 보이진 않는다. 많이 우려먹었다. 이것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시점이 좀 빨라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셀토스에 그게 들어갔으면 여기 지금 가격이 가뜩이나 지금 올랐잖아요. 하이브리드니까 최소 가솔린보다 뭐 400만 원 이상 더 줘야 되는, 사실 옵션 막 더하면 뭐 4천만 원대 차량이 돼버려. 이제 그러면은 내가 이게 소렌토 깡통을 사는 게 낫지 않아? 막 이런 이제 심리적 고민이 많이 드는 그런 가격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무언가 기술적인 서포트가 좀 더 들어가서 셀토스는 단순히 외관의 사이즈, 뭐 실내 여유 공간 이거 늘리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의 키포인트는 좀 더 들어왔어도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하이브리드는 워낙 기대치가 높은 차량이고, 또 연비 효율이나 이런 측면도 고려했을 때 정말 차량이 로직과 시스템적으로 HDA 한 2.5 이상 이렇게 좀 작동을 해서 이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극강의 편리함까지 줬다라고 하면 가격적인 부담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납득 가능한 수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금 나오는 신차는 어쨌든 지금 나오는 시장에서의 다른 자동차랑 비교하는 게 맞으니까 이제 그런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현대 기아가 같이 좀 더 빨리 가져야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느껴지네요. 특히 이렇게 작은 차, 그러니까 소형 SUV 군에서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차의 옵션을 어떻게 구성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저는 제가 작은 차를 좋아해서 경차를 타고 있고요. 옵션 뭐 굳이 있어야 되니? 돈 좀 아끼자 이런 생각으로 거의 진짜 깡통 느낌으로다가 이제 타고 있는데, 소형일수록 이런 거 해야 돼요. 자, 왜냐면 차가 크면요, 일단 시트 포지션도 높고 도로 상황이 더 전방위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몸집이 크니까 쓸데없이 나를 건드리는 사람이 없어. 근데 내 몸집이 작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이런 옵션들이 나를 보호해주는 무기 같은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다음에 차를 살 때는 난 진짜 작은 차는 포기 못 하거든요. 전 작은 차 좋아해서. 근데 옵션만큼은 내가 투자한다, 이 마음을 정말 먹었어요. 저는 셀토스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런 옵션도 적극적으로 넣으실 필요가 있다. 내가 작은 차를 타면 탈수록 나를 지켜주는 게 많아야 내가 더 마음 편히 운전할 수 있다. 자, 지금 RPM 뭐 거의 2000 정도 사이에서 정속 주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풀가속? 뭐지? 약간 당황스러워서 웃음이 나네요, 여러분. 그래도 엑셀을 꼭 밟았잖아요. 그래도 살짝은 뛰쳐나갈 듯한 아주 약간의 아주 미세한 파워업이 느껴져야 하는데요. 없어요. 잠깐만, 나 엑셀 페달 밟았나? 이런 느낌이 들 만큼. 자, 한 번 더. 이거 봐. 자, RPM은 지금 5000 이상까지 올라갔는데, 에코 모드입니다. 드라이브 모드가 딸랑 두 개거든요. 하나가 에코고 하나가 스포츠라, 이제 스포츠에서 나한테 이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하이브리드 셀토스는 근데 색깔이 딱 한정돼 버릴 것 같거든요. 자, 일단 스포츠 모드로 변경하고 풀악셀. 계기판이 살짝 의심스러워요. 나 분명히 스포츠 모드로 풀악셀 했는데 에코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자, 좀 이상해서 한 번 더 해볼게요. 지금 그냥 정속 주행을 하고 있고요. RPM 아까 전에 에코 모드에서 제가 2000 RPM 정도로 두었잖아요. 지금 스포츠 모드로 두니까 오히려 지금 RPM을 조금 더 예민하게 써서 2000 RPM을 살짝 넘긴 상태인데, 시속 90에서 한번 풀악셀. 자, RPM은 5000까지 넘었어. 지금 거의 6000까지 게이지를 그냥 한번 갔다가 왔어. 제가 아까 셀토스 하이브리드의 색깔이 그냥 딱 정해져 버릴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약간 걱정되는 지점이었는데, 그냥 색깔이 그냥 나왔어요. 셀토스 1.6 하이브리드는 그냥 부드럽고 편안한 세팅에 모든 걸 다 투자한 것 같아요. 이 친구를 타면서 내가 스포티한 주행을 하겠다, 내리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좀 밟고 이런 거, 추월 차선에서 좀 밟고 이런 거 좀 많이 하는 운전자다, 이 차는 안 됩니다. 이 차는 당신의 그 욕망을 채워줄 똘똘한 한 대가 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요런 가속감이, 이거 봐, 이 엔진 사운드 소리는 니로나 코나를 타시면 더 시끄럽게 좀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상대적으로 많이 줄여놔서 편안한데, 가속했을 때 딱 그 시원함, 이런 것들을 느끼기는 비교하자면 훨씬 어렵다라고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반직턱도 한번 세게. 방지턱 넘는 거 느낌 너무 좋다니까. 너무 고급차처럼 넘어주고요. 자, 이런 교외의 그런 좀 이렇게 좁은 길, 이런 공간들, 지금 뭐 이제 차선 유지 장치 같은 것도 켜지 않은 상태에서 핸들링 같은 것은 아주 기민하고, 차가 조금 쏠리긴 하죠. 살짝 뒤뚱 쏠리긴 하지만 밸런스는 되게 좋아요. 핸들링 같은 거는 확실히 어느 정도 탄탄하고 쫀쫀한 느낌도 들어서 요것만큼은 뭐 일반 다른 차들 뭐 비교해도 꿀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하이브리드 기준으로는 말씀드렸던 이제 가속감, 요런 측면에서 아쉽게
느끼실 가능성이 높은 차량이다. 근데 왜 셀토스가 이런 승차감, 이런 세팅을 가졌을까? 그러니까 극도로 편안하고 탄탄하면서 과격한 몸놀림을 이렇게까지 제한하고 지향했을까를 생각해보면요, 셀토스는 실제로 한 50대 이상 남성분들에게도 상당히 잘 팔리고요, 세컨카로 이 차를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워낙 셀토스 디자인도 좋았고 약간 팔방미인 같은 소형 SUV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런 타깃군에 맞는 성향을 주입시킨 것 같아요. 또 셀토스의 또 메인 타겟 중에 하나는 여성이기도 할 거거든요. 저같이 좀 여성인데 첫 차 입문하시는 분들, 또 SUV를 타야 좀 안전하다, 우리가 이런 통념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차보다는 소형 SUV가 낫지 않나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돈씨 하다가 셀토스까지 와버리는 거죠. 그런 경우도 사실 상당히 많은데, 딱 여성들, 좀 세컨카를 고민하시는 남성들, 이런 타깃군들의 좀 적합하게 세팅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차는 또 너무 예쁘게 나오고 그렇긴 한데 이거는 분명히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운전 습관을 좀 보셔야 돼요. 그렇게까지 막 풀악셀 하고서는 막 뭐 치고 나가고 막 빨리 달리고 이런 거를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는 진짜 이거 가격 대비 말도 안 되는 탄탄 승차감, 이 편한 승차감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유일한 선택지 같은데, 나의 운전 습관이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터프하다라고 하면은 바로 선택지에서 포거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 잠깐 기착지에 내렸다가 이번에 돌아갈 때는 가솔린 모델을 타볼 거예요. 제가 올 때는 하이브리드를 탔지만 갈 때는 가솔린을 또 타면서 가기 때문에 셀토스 이번에 딱 두 개가 같이 나왔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보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보시는 이 차량은 아이보리 실버 컬러인데, 와, 이거 신차 출시 현장에서도 디자이너분이 꼽은 가장 뽑기 어려운 컬러였다라고 말 들었었잖아요. 이제 개발하기 힘들었다. 근데 실물을 보면 그게 느껴지긴 해요. 그러니까 햇빛 아래 나오니까 또 완전 실내에 있을 때랑은 다른 느낌이거든요. 아주 오묘하고 세련된 형태의 컬러예요. 멀리서 보면은 은색인데 빛 아래서는 이렇게 진주빛도 살짝 드러나서 매력적입니다. 자, 이번에도 꼴찌를 할 수 없으니까 늦지 않게 출발하기 위해서 바로 차량을 타볼 건데요. 수납 공간은 기가 막히게 만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컵홀더에 지금 물 하나 꽂혀져 있죠? 또 하나 꽂혀져 있죠? 근데 여기 하나 공간이 더 남거든요? 지금 음료 하나 더 넣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음료가 한 잔이 더 있어, 여기도 들어간다? 그러면 음료 4개를 꽂을 수 있는, 이거 소형 SUV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이거는 이 실용성이다. 요거 너무너무 공간 좋게 잘 나온 것 같아서 다시 일상에서 타봐도 요런 거 참 만족스럽네요. 벨트를 체결하고, 아까 전에 베이지색 실내였을 때는 안전벨트가 딱 베이지색이어서 좋았는데, 요거는 실내가 지금 이제 그레이 컬러잖아요. 이것도 색깔이 완전 검정은 아닌데 뭔가 디자인에 좀 더 내가 신경 써서 차를 타는 듯한 느낌이 좀 덜 나긴 하다. 차라리 안전벨트 색상이 여기 포인트 컬러 이런 하늘 색상이어도 괜찮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도 옅은 그레이와 진한 그레이가 좀 이렇게 엮여져 있는 컬러고요. 실내 전체적으로 투톤 느낌을 자아내고 있는 거. 다만 이제 시트 같은 게 이런 포인트 컬러가 좀 산뜻하죠. 시동 켜실 때 기어 변속기 쪽으로 이렇게 브레이크 밟고 누르시면은 시동 들어오고요. 지금 보니까 기아 프로필이 있네. 오늘 최저 기온은 영하 15도입니다. 목소리가 조금 더 자연스러워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추위는 영하 15도입니다. 주의하세요. 오, 근데 이 테마를 이렇게 스파이더맨으로 완전히 맞춰놓은 거네요. 근데 약간 이 스파이더맨을 사랑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카플레이를 사용해서도 디스플레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올 때는 현대 순정 내비를 봤는데, 돌아갈 때는 한번 스마트폰에 내비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와, 대박! 여기 계기판을 보니까 얘도 스파이더맨 옷을 입었어요. 셀토스가. 맞잖아. 이게 디스플레이 그 기아 테마를 적용했을 때 요거까지도 바뀝니다. 칙칙 이런 느낌으로. 일단 출발할 때 느낌은 솔직히 전 하이브리드 타다가 이걸 지금 같이 타는 거잖아요. 초반에 그 부드러운
느낌, 그리고 그 고급진 승차감과 적당히 쫀쫀한 핸들링을 통틀어서 보면 첫인상은 하이브리드가 훨씬 좋아요. 제가 하이브리드가 약간 아쉽게 느껴졌던 모먼트는 아무래도 이제 속도를 좀 냈을 때였잖아요. 과연 가솔린은 어떤 응답성으로 저에게 또 새로운 느낌을 줄지. 제가 하이브리드 타고 이 똑같은 코스를 건너왔잖아요. 방지턱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방지턱을 일부러 천천히 넘지 않고 넘어봤습니다. 근데 넘을 때 느낌 좋네. 이거 좋은 거는 가솔린도 마찬가지. 방지턱 너무 요물딱지게 너무 부드럽게 잘 넘는데요? 이거 벌써 캐스퍼였잖아? 그러면 머리 튕겨서 여기까지 이제 깡총 이렇게 됐을 거거든. 좀 궁금하니까 한번 저속 상태이긴 한데 살짝 밟아보면 뭐야 그러니까 체감되는 느낌이 훨씬 빠르고 좋아요. 근데 실제 계기판 속도를 보면 하이브리드랑 비교해서 가솔린이 뭐 엄청 빠르게 속도가 붙거나 한 건 사실 아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리 자체가 확 들어오잖아요. 이 가솔린 엔진의 사운드가 쫙 지배를 하기 때문에 일단 엔진이 힘을 굉장히 과격하게 내면서 달리는 듯한 느낌 하나와 그 소리를 받고 앞으로 쭉 직진하는 이 타격감은 가솔린이 훨씬 좋다 느껴지긴 하거든요. 자, 지금 거의 비슷한 조건으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2000rpm 정도의 속도에서 일정 수준 두 자리 숫자 정도 안에서 정속 주행을 쭉 하고 있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풀악셀로 가속을 느껴보도록 할게요. 지금 모드가 그냥 노말이었어요. 노말. 자, 노말 모드였던 상태에서 풀악셀을 했을 때 약간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캐스퍼보다 조금 더 좋은 정도? 사실 이미 속도가 어속 상황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풀악셀을 했을 때 토크가 뒤에서 확 좀 받쳐주는 느낌은 좀 확실히 덜 하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에 비해서 소리는 진짜 큰데 정말 빠릿빠릿하게 차가 속도를 붙어서 가느냐 느낌은 좀 덜 들긴 해요. 근데 차이점은 힘을 내면서 움직여 볼게요. 여러 번 엑셀링을 하면서 좀 속도를 이렇게 몰아붙이면요, 가솔린이 더 시원시원하네요. 확실히 이 약간의 날 세팅이 그대로 살려져 있어요. 그래서 얘는 하이브리드에 비해서 재밌습니다, 여러분. 하이브리드는 기본적으로 울컥거리거나 불편하게 가속되는 그 중간 단계를 다 소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차가 나를 막 밀고 나가는 듯한 힘을 그냥 아예 안 느끼고 그냥 모든 상황에서 평화롭게 나가게끔 세팅을 젠틀하게 했어요. 가솔린은 달라요. 가솔린은 비교했을 때 다른 동급의 SUV에 대비해서 훨씬 재밌게 탈 수 있는 그 본세를 드러냅니다. 얘는 내가 고속도로에서 좀 밟는다, 요렇게 타신다라고 하셔도 가솔린은 괜찮은데? 막 답답하다고 느끼지 않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주행을 할 때 느껴지는 이 승차감 측면도 하이브리드가 그 급에서는 진짜 뭐 나무랄 데 없는 1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편안하고 고급진 승차감이 느껴지는데 가솔린이 한 0.2% 조금 아쉽긴 해요. 그러니까 약간 더 가벼운 느낌이 핸들부터 들어서 고급감 측면에서 아쉬울 수는 있는데 여전히 이 전 셀토스를 생각하면 이것도 거의 다른 차가 됐네 라고 느껴질 겁니다. 요거에 신경을 많이 쓰셨네. 저는 사실 하이브리드를 기대를 많이 또 하시기도 했고, 저도 이 소형급에서 하이브리드 어떻게 또 실현해낼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지금 타보면서 느끼는 거는 가솔린이 진짜 요물이네? 이겁니다, 여러분. 정말 많이 좋아졌는데요? 사실 가격으로 보면 또 옵션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2천만 원 후반대에도 이 셀토스를 손에 넣을 수 있단 말이죠. 다시 말해 하이브리드에서는 사실 느끼기 힘들었던 가성비의 냄새가 이 가솔린에서 진짜 많이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연비가 기가 막히게 가솔린이 안 좋냐?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도 계기판상으로는 리터당 13.2라고 나오는데 사실 저는 아까 전에 가속도 갑자기 급가속을 하고요,
급 점거도 해보고요. 상당히 차의 입장에서는 좀 하드하게 차를 모른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연비 운전을 한다 그러면 와 15, 16까지 무난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따졌을 때 하이브리드랑 뭐 정말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까지 느껴지진 않는다. 근데 얘도 충분히 효율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깡총 이렇게 됐을 거거든. 자, 이렇게 오늘은 신형 셀토스 하이브리드 먼저 좀 타보고요. 올 때는 가솔린 타보면서 하이브리드에서 아쉽게 느껴졌던 것이 가솔린에서 어떤지 요거로 한번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비교를 하는 시승이었습니다. 기존의 셀토스에 비해서 확실하게 업그레이드 된 것도 많이 느낄 수 있었고요. 신규 하이브리드가 또 탑재가 된 셀토스를 보면서 정말 소형 SUV에서 느끼기 힘든 고급감을 느껴서 승차감 측면으로 놀랍기도 했고요. 다만 속도를 뽑아내는 능력이 아니라 속도를 체감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이브리드가 너무 편해져서, 그러니까 너무 부드럽고 너무 젠틀해서 오히려 약간 속도적 답답함을 느끼실 수 있다는 게 좀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의외의 포인트였고요. 체감 속도나 좀 기민함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가격이랑 같이 놓고 봤을 때 가솔린이 하이브리드보다 좀 더 우위에 포지셔닝 되어 있는 부분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자, 이렇게 따끈따끈 새로 나온 신형 셀토스 차량성은 셀토스 일상에서 조금 더 길고 오래 타보면서 실제로 이게 내 차였을 때 어떤 느낌인지 이런 것도 여러분께 또 자세히 전달드리는 컨텐츠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빠이!